안녕하세요.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좀 더 새롭게, 좀 지루하지 않게 한번 좀 바꿔봤는데요. 어쩔지를 모르겠네요. 자, 새롭게 바뀐 훈이 삼촌의 영화 세상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줄 영화는, 소개시켜준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직접 극장 가서 본 영화입니다. 덩게르크입니다. 덩게르크. 덩게르크는 사실 제가 밀리터리나 어떤 그 세계대전, 어떤 전쟁에 대한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2차 대전에 특히 관심이 많고, 또 그런 프라모델이라든지 어떤 그 당시에 2차 대전에 대한 거는 누가 뭐 이렇게 돈 주고 뭐 배우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덩게르크라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화려한 전쟁 씬이나 전투 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적 배경이 1차 세계대전에 이제 그 독일이 지죠. 그 폴란드, 프랑스, 영국이라는 어떤 그 강대국들, 연합국들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을 집니다. 그래서 독일은 상당히 이제 그 압박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 사이에 독일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전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을 때, 이제 프랑스에서는 어떤 이제 마지노선이라는 요새를 이렇게 진지를 구축하죠. 그래서 이 마지노선을 지으면서 더 이상 뭐 독일이나 다른 어떤 이 프랑스나 적대시하는 국가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대미문에 독일이 몰래, 그러니까 이게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연합군들, 어떤 이제 승리한 국가들이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감시를 하죠. 독일의 히틀러나 독일군들은 그런 감시, 그러니까 뭐 무슨 사이즈가 군함도 어느 크기 정도밖에는 지우지 못하고, 왜냐면 패전 국가니까 그런 어떤 승전 국가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그 프랑스나 영국, 폴란드가 이제 많이 감시를 하죠. 그 감시의 눈을 피해서 히틀러는 차근차근 몰래 막 숨겨놔요. 뭐 이게 전차나 이런 것도 트랙터나 농기구를 갖다가 다 개조를 해서 만들 수 있게끔 다 암암리에 숨기면서 무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전격정이라는, 그러니까 전차 기갑사단으로 맹돌격을 하고, 또 그거를 공중에서 폭격기들이, 그러니까 전투기들이 엄호를 하고, 그 다음에 야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격전을, 그러니까 모든 공군, 육군, 기갑사단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격전이라는 어떤 그 전략적인 부분들이, 전술이 그전에는 없었어. 그러니까 이 독일군이, 아니 프랑스가 수뇌부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를 도우기 위해서 뭐 한 40만에서 30만이 넘는 영국군이 프랑스 접견에 파견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군이 독일군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이 전격전이 너무 스피드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손쏠 열흘도 없이 후퇴를 합니다.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해안가로 몰려요. 마지막 그 탈출로, 그러니까 영국군의 한 30만에서 40만이 그 덩게르크라는 그 프랑스 해변에 이제 몰리게 되죠. 거기 이제 프랑스군도 이제 같이 몰리게 되면서 그게 이제 다 포로로 잡히거나 아니면 사살되거나 하는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그 탈출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스탈린그라드라든지 어떤 다른 어떤 노르망디처럼 공격을 해서 뭐 스케일이 큰 이런 것이 아니라 생존을 건 탈출 작전을 영화화 시킨 겁니다.
이 영화 덩게르크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님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입니다. 가장 우리나라 사람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우리나라 영화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그 관객들이 원하는 취향을 잘 맞아. 좀 현실적이고 굉장히 어떤 그러면서도 스케일이 크면서도 그렇게 이제 우리 정서에 잘 맞게, 이제 정서라기보다는 우리 취향에 맞게 잘 만드는 감독인데요. 뭐 다크나이트로 가장 유명하죠. 다크나이트, 배트맨의 어떤 새로운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만들었죠. 탄생시켰고, 이건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것도 천재적이잖아요. 어떤 이제 디카프리오를 어쨌든 간에 주연으로 세워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굉장히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만 흥행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어떤 그 만드는 그 스타일들이나 요 느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하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전쟁 영화로 돌아왔는데요. 좀 특이해요. 덩게르크를 선택했습니다. 덩게르크는 어떤 화려한 전쟁 씬보다는 어떤 생존에 관한, 그 다음에 영국군, 또 그들을 구하기 위한 민간인들, 또 그 여러 가지 그 인물들이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됐던 그 덩게르크라는 내용의 이제 영화를 이제 했는데요. 보니까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들려줬던 덩게르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었던 그 덩게르크라는 그 철수 작전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그 감동적인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한번 현대식으로 꺼집어내서 다시 재조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첫 번째 밀리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장면들이 좀 몇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파트로 나눴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톰 하디가 영국군 조종사의 개념에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 영국 조종사의 1시간. 그 다음에 그 해안가에서의 영국 군인들이 초점에서 일주일. 영국군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이제 철수하려는 영국군 보병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일주일, 그 해안가에 있었던 일주일이고, 그리고 그 덩게르크로 민간인이 배를 몰고 자기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구하러 가겠다고 하는 그 씬이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하루, 1시간이 교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영화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연관지어 있는 부분들이 특이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명장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들이 이제 막 군함이나 뭐 병원선이나 이런 큰 배들이 이제 병사들을 태우고 이제 막 구출하려고 하는데 이 폭격을 당하거든. 그 수탕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군 폭격기라든지 전투기들이 막 내리꽂는단 말이에요. 막 소리가 묘하네. 그걸 잘 묘사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걸로 막 폭격을 당해서 배들이 침몰되는데, 이게 뭐 타이타닉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주만이라든지 그런 영화에서 막 큰 군함들이 막 침몰되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좀 소소하지만 은근히 그 배 침몰 씬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많이 이제 죽고 거기서 막 생존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가장 좀 감동적이면서 했던 것이 이제 그 톰 하디가 이제
이 영국에서 출발하잖아요. 영국 조종사들이 덩게르트에 있는 영국군들을 구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독일군 전투기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출발하니까 항상 기름을 체크해요. 왜냐면 돌아갈 기름을 남겨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름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이제 자꾸 독일군 폭격기들이 자꾸 폭격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격추시켜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주다 보니까 기름이 얼마 안 남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 또 폭격기가 막 배들을 막 폭격하니까. 그래서 그걸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기름이 뚝 떨어지는. 그래서 그냥, 기름이 없는데도 그냥 바람을 이용해서 그냥 그 비행기가 쭉 천천히 날아가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인상 깊고 멋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민간 어선들이 막 그 많은 배들이 막 몰려와서 그 병사들을 구출하러 가는 장면들, 뭐 그런 걸 좀 약간 뭉클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감동적이고 좀 짠한 장면들이 이제 후반때에 많이 나와요. 나름.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뭐 독일군들이 밑에서 폭격을 하고 막 탈출하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영화상에 안 나타나는 건 아닌데, 좀 약간 느주해요. 어떤 부분에서도 타이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음악 자체가 막 짜깍짜깍짜깍 하면서 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언밸런스 하는 것 같아요. 음악 자체도 더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약간 음악하고 좀 언밸런스 하지 않았나, 영화 자체가.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이렇게 대사가 없고, 그냥 어떤 그냥 막 행동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무성 영화도 아니고, 물론 많은 필요 없겠지만, 어떤 일정 부분에서, 약간의 침묵, 막 이런 것들이 좀 느주하고, 좀, 졸립더라고, 영화가. 좀 약간 느주하지 않았나.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더 쪼일 수 있고, 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이제 어떤 리얼리즘이나 어떤 이런 거에 입각하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좀 느주하고 치루했다라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영화를 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지루했고, 저도 상당히 전쟁 영화를 거의 안 빼놓고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쟁 영화인지 아니면 어떤 다큐멘터리에 입각한 영화인지 모를 정도로 좀 너무 느주하고, 뭔가가 어떤 막 긴박감을 더 쪼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영화의 전체적으로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재미도로 따지면은 재미는 없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뭐 스펙타클한 장면에 있어서 뭐 그닥 그렇게 뭐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많은 기대를 갖고 가는데 이게 무슨 이게 좀 그냥 평범한 전쟁 영화에 약간의 어떤 이제 시각차를 세 개로 나눠서 어떤 사실적인 어떤 모습을 담아내려고 하고 어떤 생존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약간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이긴 한데 뭐 좀 간이 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싱겁고, 그러니까 잘 차려졌어 밥상이. 그러니까 뭐 나무랄 데 없는 밥상인데 막상 먹어보니까 뭐가 좀 싱겁고, 뭔가 이렇게 간이 안 맞아.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보면 참 감동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영국인들이 보기에는. 콜에서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구나. 가뜩이나 밀리터리 전쟁 영화를 싫어하는 분들은 더 싫어할 수 있고, 저게 뭐 하는 거지, 저게?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루할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영화인 것 같고, 굳이 보고 싶다면 보세요. 뭐 아이맥스관으로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큰 어떤 스케일을 뭐 하고 그러는 거는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소소한 철수작전? 예. 그냥 담백한 약간의 소소한 그냥 감동이 약간 있는 지루한 영화였다. 그냥 보든지 말든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이번에 이제 새롭게 영화 퀴즈를 한번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댓글에 뭐 댓글 달라면은 뭘 해야 될지 참 고민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가는데, 쉽게 다시라고 영화 퀴즈 문제 하나 냅니다. 덩게르크란 영화를 보셨으면 충분히 맞힐 수 있는 영화예요. 자, 여기 그 퀴즈 나갑니다. 자, 덩게르크 영화상에서 영군 공군 조종사로 나오는 톰 하디가 공군 조종사로 나오죠. 톰 하디는, 자, 영국으로 돌아간다. 무사히 돌아간다. 돌아갑니까? 안 갑니까? 요겁니다. 자, 톰 하디는 영국으로 무사히 돌아간다. 맞다, 아니다. 자, 뭐 영화를 보셨거나 안 보셨는지 한번 찍어주세요. 톰 하디, 주인공 격인 톰 하디는 과연 임무를 잘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간다, 안 간다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댓글에 돌아간다, 안 간다, 무사히 간다, 그 댓글을 써주세요. 자, 그 어떤 내용인지 정답을 써주시지, 아니 오답을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정답 보시고 거기서 이제 그 추려서 다음 영화 리뷰할 때 뭐 다음에 뭐겠습니까? 다음 는 군함도입니다. 다음 주에 개봉하는데요. 군함도 제가 빠른 신속하게 다음 주에 보고서 바로 리뷰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